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자, 우리가 넘어질 때, 큰 고통을 당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는 거, 또 실패한다는 거, 좌절한다는 거, 그런 건 큰 충격이죠. 그래서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뭐 스트레스가 뭐 충격 없이도 생길 수 있지만, 하여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정의는 내가 out of control,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은, 내가 마음대로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의 능력과 무관하게 생겨나는 게 이제 스트레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강좌에 다루는 것은 조금 더 큰 충격적인 그런 그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스트레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67년도 아주 옛날이에요. 옛날에 정신과 의사 두 분이, 홈스라는 분하고 라헬라는 분들이 이제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연구를 해서 뭐 몇천 명 연구해가지고 스트레스 스케일, 그러니까 스케일이란 말은 이제 어떤 그 등급, 뭐 이렇게 척도 그런 거죠. 그걸 이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 뭐 우리가 소위 충격이라고 하는 어려운 그 넘어짐이나 좌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또 그거 말고도 뭐 은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번 강좌에서는 좀 어려운 사건, 힘든 일들, 그 쇼킹, 충격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이제 이번 강좌에 이제 그런 걸 다루는데, 어쨌든 스트레스의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60년대 건데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역시 이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1967년이라고 하는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나라. 또 67년, 뭐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상황, 뭐 거기에서 이렇게 작성된 거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고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치수를 참고로 해서 한번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뭐 한 4, 50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써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이 등급을 이제 많이 언급은 하는데 성인들에 대한 언급은 많이 하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언급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이번에 조금 짚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등급이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등급이 이제 한 4, 50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나한테 해당되는 거 합쳐가지고 점수를 내면 그게 이제 내가 현재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 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점수로 할당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성인에게는 배우자의 죽음, 이제 배우자의 죽음이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죽음이죠. 가장 큰 충격입니다.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게 이제 배우자의 죽음, 부모의 죽음이고, 이혼, 이게 아주 강제히 강한 거죠. 이혼이 73점 정도 점수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 못 해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90이라고 하는 치수로 충격이 다가와요. 어른은, 당사자는 73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가 이혼할 때 90이라고 하는 등급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에게 더 큰 충격인 거죠. 여기도 보세요. 배우자와의 불화가 있죠? 이게 한 35 정도. 결혼한 분들은 뭐 그런 공감이 있으실 거예요. 불화가 있을 때 한 35 정도의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여기도 보면 아이들이 입장에서 부모가 다툴 때는 47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는 당사자는 35 정도를 받지만 지켜보는 어린아이는 47의 힘든 것을 경험해야 되죠. 또 보면 이제 질병이나 몸의 질병이나 부상, 이런 거 굉장히 공포스럽죠. 정말 내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을까? 어떡할까? 53. 굉장히 큰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해고, 직장 해고 당하는 거는 우리 뭐 성인들에게는 큰 거죠. 해고 당하면 이제 47인데 그 은퇴는 45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저런 걸 통해 재정 상태가 변화되는, 내가 이제 뭐 돈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38 정도. 그다음에 직장 상사가 나를 그냥 쪼고 힘들게 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게 한 23 정도. 뭐 이렇게 쫙 이제 한 40 몇 가지인가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금방 얘기했죠. 부모가 죽는 게 100, 부모가 이혼하는 게 90, 부모가 별거, 재혼,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지수가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 시절 부모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상태 속에서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고 그 아이의 성격이나 성향이 형성이 되는 것,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래서 아이에게도 이런 그 참 중요한 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녀 키우는 사람들은 상당히 명심을 해야 되겠죠.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 다투는 걸 아이들 앞에서 다투어버리면 아이들은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신체장애, 기형 이런 건 더 많이 받아요. 한 62 정도 이제 아이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경제력의 변화 45, 부모의 재정상태 변화 38, 부모보다 더 많이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자녀들이 더 힘들어요. 저도 이런 건 옛날에 경험해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가 죽는 것도 큰 수치죠.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는 거, 이런 것도 37, 굉장히 이제 그 단위수가 좀 큰 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모든 항목은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스케일이라든지 홈즈 앤 라해 이렇게 치면은 뭐 인터넷에 상세한 내용들이 이제 다 나와요. 이런 걸 얘기한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장 핵심은 out of control이다. 컨트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나에게 다가오는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하고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뭐 이런 내가 통제가 안 될 때의 그 상황이 이제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했다고 해도, 환경이 변하면 원래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다른 환경에서.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변화를 맞이하고 싶어서 환경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약간은 있겠지만 그 긍정적인 스트레스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여건에서 할 수 없이 환경이 바뀌었어. 그러면 스트레스가 큰 거죠. 콘도만 해도 달라요. 콘도. 지리산 콘도에 갔다. 그러면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해가지고 돈 모아서 콘도에 왔어요. 이거는 다른 환경에 왔어도 기분이 좋죠. 그냥 막 그 새롭게 보이는 산, 흐르는 물, 그냥 기분이 좋죠.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지. 내가 갈망해서 왔어. 근데 갑자기 뭐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할 수 없이 왔다거나,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왔다거나, 그러면 그 콘도가 지옥의 콘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책정을 하는 그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가 어느 시점에 이런 게 몇 개 해당되는가, 그래서 170 뭐 해가지고 이걸 쭉 이제 더해봐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나 뭐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제 홈즈 앤 라해 같은 분들이, 이분들이 뭐 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 아프게 된다는 거죠. 몸이 아프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좀 멘탈의 상황이잖아요. 멘탈이나 상황의 상황인데, 여기에서 피지컬, 몸이 아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는 건 몸과 마음이 같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병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높이게 된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뭐 많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보니까 이걸 다 더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2배, 2~3배 더 많은데, 이 많은 걸 점수를 더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인터넷 조사한 걸 보니까 이제 그 11에서 150, 11에서 150점 이렇게 되면 이건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뭐 약간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150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게 되면 이제 병 걸릴 확률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되고요. 150에서 299.
요거는 이제 하이로 들어갑니다. 병 걸릴 확률, 병이 생길 확률 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더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300에서 6, 이건 뭐 정말 나오기 힘든 천문학적인 숫자, 300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똑같지만 very high risk. 어떤 질병에 걸릴 또는 큰 일을 겪을 정말 심신이 엄청나게 상할 수 있는 대단히 높은 그 위험이 300에서 600 정도의 이제 점수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 다른 것들이 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막 플러스 돼 가지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가능하면 중첩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지. 점수가 그냥 불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만약에 이혼이다, 디보스다. 이거를 예를 들자면 우리 이혼 하나만 해도 벌써 한 70 얼마 넘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이혼 하나 하는 거로 끝나지 않죠? 많은 불안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대부분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막 갑자기 빚도 막 불어나게 되죠?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혼 하나 하게 되면 이혼만 가지고는 73이지만은 그 이혼으로 인해서 직장도 잃게 되고 뭐 신용 불량자가 된다거나 그러면서 또 새로운 직장을 또 얻어야 되겠죠? 그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 여기도 안 써놨지만 새로운 직장을 또 얻게 되면 또 스트레스가 또 얼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혼 하나로 인해서 적어도 뭐 아무리 영향을 덜 받는다 하더라도 너댓 가지가 영향을 받게 되면 한 200점 정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정도 하이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정말 나쁜 분들이 정말로 막 이제 플러스가 되면은 큰일 날 수 있는 뭐 이제 속된 말로 미칠 수도 있고 정말 몸에서 그냥 우리가 뭐 사소한 건 있지 않습니까? 설사가 난다거나 뭐 두통이 있다거나 뭐 그 정도 증상은 기본이고 더 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첩되지 않아야 되지만 보통 우리가 상담이나 우리가 뭐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충격이라든지 충격이 다가올 때는 보통 한 가지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뭡니까? 다양한 것들이 한꺼번에 세트로 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은 반드시 세트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서양 속담에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밑에다 불행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 misfortune. 그래서 복수가 들어가요. misfortunes. never. 그렇죠? 결코. come alone. 그렇죠? 불행은, 여기 이제 복수가 들어갔어요.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움, 좌절, 실망, 이런 충격을 느낄 때 보면 한 가지로 뭐 물론 어마어마한 센 것도 있죠. 뭐 큰 교통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과 좌절에 빠질 때 보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죠. 한 가지도 힘든데 반드시 여러 가지가 겹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스트레스도 한두 가지로 다가온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지만 내가 해볼 만한 거거든요. 충분히 견뎌낼 만한 것이고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있으면 그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 걸 적절하게 극복하다 보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공도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적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더기로 세트로 떼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정신건강이 약한 분들은 극단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살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그 종교인들이 정말 자살에 대한 언급을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종교적으로 자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인이 설교할 때 자살했단 말이에요. 응? 그거 못 참고 얼마나 정신이 나약하면 그 뭐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고 얘기할 때만 자살 얘기를 꼭 해. 이 세상이 말이지 자살자가 늘어나고
그거는 자기가 이런 세트로 다가오는 고통을 느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트로 다가오는 고통을 느끼면 자살도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멘탈이 약한 사람, 정신건강이 조금 더 처지는 사람이 자살도 택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뭐 집단, 유럽의 그레이트 플레이그, 대역병 시기가 있었죠. 어마어마한 그 병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막 유럽을, 흑사병 그런 거잖아요. 막 휩쓸고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건 육신의 피지컬의 그 상태에 따라서, 육신의 건강, 체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누구는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흑사병처럼 무섭고 힘든 것일 수 있는데, 그때 정신이 조금 더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견디는 것이고요. 약한 분들은 또 힘들어 쓰러지고 못 일어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만,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혀를 한다거나 아이고 철이 없어, 생각이 짧아,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 언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길을 간 거예요. 옹호하고 칭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는 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넘어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나 충격의 지수가 뭐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다, 뭐 그런 걸 이번 시간에 이제 뭐 그냥 짚고 넘어가려는 마음으로 이제 한 가지 주제를 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지수 같은 걸 보면 한 몇 가지 정도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런 거 극단적으로 나쁜 겁니다. 나쁜 거지만 또 실제로 보면은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는 뭐 만약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간다면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수업을 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모르는 데 가면, 가던 데 가면 괜찮은데 모르는 데 가면 또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럼 약간 설레임도 있고 조금 불안함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갑니다. 또 어디 강의 갈 때 모르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거기 들어갈 때 약간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러나 또 마음속으로는 또 이 강의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쨌든 끝내고 오면 기분이 편해지죠.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적절하게 긴장시켜주고 잘 활동하게 해주지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는 코르티솔이다 뭐 그런 호르몬 얘기를 하잖아요.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몸이 더 날쌔지는 겁니다. 긴장돼서. 거기 뭐 멧돼지가 쫓아오고 호랑이가 쫓아오면 긴장해서 도망가야 되겠죠. 멧돼지가 쫓아온 데는 느긋하게 어이구 멧돼지가 오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긴장을 유발시켜서 나를 살게 해주고 발전하게 해주는 게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힘들게, 또 여러 가지가 세트로 다가올 때 우리가 힘들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해결하고 또 간혹 힘들게 받아들여도 그거를 이렇게 하나둘 다 극복해내면, 우리가 뭐 직장에서 업무가 막 쌓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스트레스죠. 내가 업무를 뭐 쌓아놓은 게, 내가 업무를 자발적으로 쌓아놓은 게 아니라 업무가 지발로 나한테 왔으니까 아휴 이 많은 거 어떻게 스트레스가 오지만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 기분이 편안해지죠. 그 긍정적인, 제가 가끔 얘기하는 유 스트레스입니다. 유 스트레스.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좋은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 힘들게 하는 건 디스트레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는 물론 좋은 것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미성년자의 스트레스를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부모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똑같은 이혼이라든지 똑같은 경제적인 것, 똑같은 불화 같은 충격을 받을 때 자녀들은 더 많은 충격, 더 힘든 충격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데서 함부로 다투려고 하는, 자녀가 있는 데서 그 불화를 표시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녀를 힘들게 하고, 그 힘든 자녀의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또 많은 양으로 불안하게 유지가 되면
그 자녀의 성격 형성에 큰 미스,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인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 똑같은 것으로 미성년자는 이렇게 느낀다는 것을 조금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미성년자의 스트레스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런 상황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한다. 부부가 싸울 때 어린아이는 그 당사자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더 큰 공포와 쇼킹,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뭐 좀 더 하자면은, 좀 말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말 많은 사람, 보편적으로 말이 많다. 이런 사람 스트레스가 좀 적어요. 말 많은 사람.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을 욕하는 말을 많이 한다거나 아주 그 불평불만의 말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사람. 근데 싱겁고 재미있는 말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그날 하루 있었던 얘기 그냥 막 집에 와서 그냥 듣나 안 듣나 막 풀어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건 건강합니다. 근데 직장에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혼자서 사귀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건 뭐 자기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맨날 남 욕하고 불평,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병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건강한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 건강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젊었을 시절에 어느 교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말이 많고, 근데 말 많아도 재밌고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남을 속을 후비는 얘기, 항상 흉보는 얘기, 당장에 뭐 누가 뭐 잘못한 얘기, 이런 거 말하는 걸 좋아해요. 입이 열리면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 개인은 굉장히 건강해요. 장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거쳐야 되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썩고 힘들고, 그 사람의 건강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은 수많은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을 겪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뭐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스트레스 보존 법칙이라 그런 얘기를 쓰길 좋아해요. 스트레스는 한 사람이 풀면 다른 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가장 잘 푸는 사람은 남에게 지장을 안 주면서도 내가 나의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는 방법,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휴머니즘적인 사람이죠. 그런 거를 저희들은 평소에 많이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를 푸는 방법, 우리가 잘 못 푸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는 강아지가 가출하죠.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혼내면 며느리는 개를 발로 차고, 개는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보존의 법칙입니다. 현명한 누군가가 그 스트레스를 잘 풀면 전이가 안 될 텐데, 우리가 전이라고 하죠. 전이가 안 될 텐데 잘못 풀게 되면 스트레스가 전이가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건강하다고 해서 주변 사람이 모두 건강한 게 또 아닌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스트레스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되고요. 이 스트레스 스케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컨트롤입니다.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처음에 얘기했죠. out of control이라고. out of control.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 이것이 스트레스. 내 마음대로 한다면 스트레스가 없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콘도에 놀러 갔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갔으면 가슴 설레고 그냥 콘도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만약에 끌려왔거나 뭐 업무 할 수 없이 왔거나 내가 다른 데 휴가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할 수 없이 끌려왔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지리산 콘도라도 스트레스의 콘도가 됩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말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면 저희 강좌에서도 이거 굉장히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조절 못해서 스트레스가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으로 만약에 내가 이 스트레스들을 비록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나한테 침입을 했지만
내가 얘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내가 받는 충격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이번 강좌에서 많이 다루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내가 조절 못하는 게 스트레스인데, 내가 조절 못하는 존재들이 나에게 쳐들어왔지만 내가 만약에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내가 충격들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역설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무술영화를 보면 됩니다. 무술영화에 적군이 10명이 나한테 쳐들어와서 칼을 들고, 그건 생명의 위협이죠. 내 컨트롤하고 전혀 관계없이 왔죠.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10명을 하나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 안 다치면서 다 그냥 제압해버리잖아요. 그 주인공은 얼마나 멋있고 편안합니까? 그거는 소설 속의 이야기고 위협지 나온 얘기지만, 그런 종류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샥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나에게 침범을 하죠. 내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떼거리로 달려오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처음엔 이것들이 나한테 다가왔으니까 충격을 받죠.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상황을 조금 이렇게 겪은 다음에 오히려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나를 이끌고, 내 생각을 이끌고, 내 삶을 이끌고, 그렇게 이 침입자들을, 프레데터라고 하죠. 침입자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침입자들로 인해서 받는 데미지가, 누구는 100이라고 하는 데미지를 받지만 누구는 50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데미지를 없앨 수는 없죠. 없앤다, 데미지가 빵이다, 이거는 사이비 종교라고 봐요. 사이비, 무조건 그거는 거짓말이라 사기라고 봐야 되겠죠. 충격은 있습니다만은 정말 100으로 받을 거를 50으로 줄일 수 있고,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를 중상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면 정말 평상시 몸이 이렇게 운동신경이 좀 더 좋은 사람이라 치면, 만약에 부딪혀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어디 부딪힐 때 조금 덜 부딪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중상 될 게 경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몸이 날렵해서 막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서 살짝 납법을 한다든지, 뭔가 몸이 가볍다든지, 그러면 그 중상 당할 것이 경상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또 경상 될 것이 그냥 조금만 통원 치료만 하면 될 것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구공, 전에도 제가 가끔 얘기했으면, 축구공이나 갑자기 나한테 날라온다 그러면 정통으로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짝 맞으면서 이렇게 좀 피하는 사람이, 아주 고수는 어떻게 됩니까? 살짝 그 몸을 각도를 바꿔서 공을 다른 쪽으로 헤딩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도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마음,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은 병이 오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견디는 몸, 잘 견디는 체력이 있고, 똑같이 어디 힘든 설화상 정상을 갔다 와서도 한번 갔다 와가지고 며칠 동안 끙끙 앓는 사람이 있고, 하루 정도 지푸둥하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몸의 건강에 따라 충격을 흡수하는 게 다른 것처럼 마음의 건강에 따라서 샥 또는 스트레스를 그걸로 인해 받게 되는 충격도 사람마다 다양한 것이, 똑같은 충격이 왔어도 그걸 느끼고 견디는 부분에서는 천차만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의 고수들이 있죠. 고수, 정말 수련을 많이 쌓은 사람, 옛날로 얘기하면 무슨 아주 도를 깨우치는 그런 고승이라든지, 또는 아주 정신적인 그런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똑같은 충격을 받아도 역시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겠죠. 물론 기본 충격은 똑같이 옵니다. 기본 충격이 똑같이 오지만 고수들이 되면 기본 충격은 똑같이 받아도 그것을 나중에는 다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무술 영화, 재미를 삼아서 무술 얘기를 해보면, 화살이 확 날아오는데 화살을 탁 잡는 고수가 있잖아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속도가 내가 더 빨리 잡으면 잡을 수도 있죠. 뭐 어렵지만. 그런 것처럼 그 고수는 화살이 날아오다 이렇게 그 속도 조절로 충격을 확 순식간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F 이퀄 ma잖아요. 뭡니까? 질량과 가속도에 따라서 그 충격, 힘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와서 맞는 순간에 가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붙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은 큰데 이 고수는 순간적 가속도를 순간적인 순간에 그걸 제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F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충격이라고 하는 거, 스트레스라는 것, 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도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충격을 분명히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충격 제로 이런 말은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정말 100이라고 하는 충격이 다가올 때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마음을 다듬어 놓으면 그 100이 90도 될 수 있고 때로는 80도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돌아보고 다스리면 조금이라도 더 그 충격을 축구공이 날아와도 덜 세게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넘어지는 건 다 똑같죠. 우리 빙판이 있는데 어떻게 안 넘어지겠어요? 그런데 넘어졌는 거 다 똑같고 넘어져서 꽝 다치는 거 똑같지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천차만별이겠죠. 그런 것처럼 충격이 올 때 우리가 꽈당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그 충격을 새롭게 잘 견뎌내서 나의 삶을 살 수 있을 그러한 귀한 마음들, 그런 마음의 훈련, 또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노력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충격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충격이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조금씩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들이 나에게 무자비하게 다가와도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줄이면서 상처를 줄이면서 또 힘든 일들을 조금씩 내가 넘어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험난한 세상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어 봅니다. 스트레스에 여러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그 힘을 가지고 그런 강함으로 우리들에게 어느 날 무차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또 맞았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견뎌낼 수 있는 모습들, 평상시에 훈련하고 평상시에 우리 육체의 체력, 정신의 정신력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다져 놓는다면 어려울 때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견뎌내고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에서 행하는 강의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언급할 계획인데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언급을 하는 저나 또 함께 생각하고 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